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78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나올 고용지표를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시장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주식고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제5대 총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시죠. 애널리스트 고영주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참 좋았습니다. 박스권 상단 위쪽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1780선 회복도 됐는데요. 한 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주가 지수는 지난, 바로 8월 둘째 주 옵션 만기에는 충격 쇼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V자형으로 급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 쌍바닥 W자, 이 W자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앞전 고점까지 단순간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W자 바닥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이러한 요소들은 말입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또한 여기에서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또 IT 업종들의 흐름이 그동안 짓눌려왔다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이 연속 상승에 대해서 과연 추세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내 반도체라든가 또는 IT, 전기 전자 업종의 새로운 모티브적인 요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의구심으로 나온 가운데 주가 지수는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특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가만히 특징을 놓고 보면요. 8월 달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8월 달 이 과정에서 보면은 7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LCD나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들은 계속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화학 업종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탄력적인 면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했던 그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화학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의 그 특징적인 요소는 화학업종이 서서히 힘이 약화되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업종에서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제일모직은 서서히 고점 징조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반해서 그동안 하락 조정을 보였던 자동차라든가 IT, 그에 관련해서 보면은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관상을 보였고, 그동안 LCD 부분에서 계속 공급 과잉을 우려했던 부분에서 하락했던 LED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뛰어오르고, 또 LG전자, 하이닉스, 골고루 이런 IT 관련 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지수 탄력적인 면이 강하게 올라온 한 주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선 주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선 주봉으로 마감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장 흐름상 양선 주봉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양선 주봉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전 고점 1780과 1790 라인에서 벌써 3번에 걸쳐서 물폭탄을 맞았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과정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적인 요소가 이번 주에 나타난 그런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는요, 지수의 등락 과정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음 주가 9월 투제주입니다. 또 공포의 또 옵션 만기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요. 예, 그렇죠. 또 쿼터러퍼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수 선물까지 또 만기. 네,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같이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만기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기주가 되면은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가 양선 주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양선 주봉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달에는 지수가 1800포인트, 8월 초에 1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8월 초에 1800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에 가장 힘을 많이 발휘했던 것이 8월 달 화학업종이었습니다. 근데 화학업종만 가지고는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즉, 화학업종이 주도로 나섰지만은 화학업종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지수를 1800으로 뚫고 가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9월 옵션 만기주에는 뭐 차익거래나 또 비차익거래, 물론 이런 부분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옵션 만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 뭐 물량 정리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출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적으로는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업종에서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그런 뭐 출렁거리는 물량도 해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즉 상승 트렌드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둘째 주에는 바로 이 옵션 만기 커트로플에 따른 일시적 그 물량 정리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 과정에서 IT 업종의 강화가 나타난다면 의외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거든요. 시가총액 종목이 크다는 얘기는 지수가 아치 어느 순간에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뚫고 나간다 그러면 그냥 뭐 1830포인트라든가 1850 그만큼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야 그동안 또 소외됐던 IT라든가 자동차가 다시 주도주로 나서게 된다면 시장은 뭐 탄력적인 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덤방학이 왔구나. 그 말이 있듯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IT 자동차 이 사이클이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사이클이 왔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IT라든가 LCD 자동차 증권 장비 부품 이런 업종 강화로 해서 9월은 한번 1900포인트도 돌파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앞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말씀드린다면 화학업종은 서서히 물량 압박을 받는 종목이 나타났어요. 자, 보시면은요. 제일모직도 고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12만원대를 잡았는데 서서히 힘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하나케미칼은 벌써 음선으로 흑산병이 나타나면서 아래로 지금 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격 과열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학업종에서 물론 화학업종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이 화학업종은 지수 상승 대비나 또는 업종 대비 보서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쪽은 오히려 서서히 고점 징조 신호에다가 좀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의 IT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이 업종의 주도주가 바뀌는 이런 과정이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목요일쯤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위쪽이 맞고 또 잘 본다면 1850선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장세가 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주식 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언제나 그리고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총통님,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온 서울 반도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또 LED 대표주잖아요. 업황 부진 우려 속에 LED 관련주가 하반기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은 한 6%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계기. 왜 그럴까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서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일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서울 반도체가 연속 3일 동안에 강하게 올랐으면서 오늘 강한 양봉 자체가 강하게
뻗어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그래서 그 저항선이라고 봤던 21선을 아주 가볍게 돌파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장대 양봉이다. 그만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실질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애널리스트라든가 또 외국계 보고서에 의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런 데서는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부진적인 요소 이런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적인 요소로 인해서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또는 기관들의 또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거의 8월 달 내내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LED 가격은요, 실질적으로 매 2년마다, 실질적으로 상승 트렌드의 움직임들이 응용 가능 분야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시장 자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신규 시장, 즉 신규 시장에서는요, 중대형 LED, 광원, 그 다음에 LED 그 신호등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외부, 내부의 그 조명 등 깜빡이 시장,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그 흐름 자체는 응용 가능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봐서는 이 서울 반도체의 그 특징적인 요소는요, 이 가시광성 LED의 그 현재 가장 많이 개발된 명령으로 표시 소자라든가 조명 및 이런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광 메모리 부분이라든가 기존 CD 메모리 이런 그 몇 배의 그 저장 능력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면 서울 반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는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기존 실적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재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일단 그 재무적인 요소는요, 실질적으로 그 서울 반도체가 ROA와 ROIC를 보면요, 2008년도까지는 이제 그 금융시장 위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걸 보였는데요. 그러나 2008년부터 지금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 계속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그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또 세정 계속 그 사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 1분기 매출이 1245, 영업이익이 133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3%, 영업이익은 360%로 급성장하는 이러한 특징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관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서울 옵토 디바이스를 통한 원재료의 그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적인 수직 계열을 통한 영업의 손익도 개선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고요. 동사의 그 지분법 이익도 10억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4위의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자인 쪽에서도 그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감성 조명으로도 인기 있는 제품, 또한 기존 그 조명 시스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점차 그 팔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나 단기 순이익은 더 커질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서울 반도체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간 LED 주가의 가장 큰 하락이었던 이유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LED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였는데요. 이쯤에서는 이제 그런 과잉 문제가 조금 너무 많은 기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총통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서울 반도체의 향후 성장성 어떤 점들을 볼 수 있는지 함께 좀 물어볼게요. 네, 먼저 그 LED의 그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기적으로는 패널 가격이라든가 LED, LC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부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든가 또 외국인들의 그 전망 보고서가 나올 시점에서 말입니다. 모처럼 만에 공매도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였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대적으로 화학업종이 상승하는 관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그 숏 커버링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환류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역류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LED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망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더 확대될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고서를 낼 때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침 그러한 보고서를 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관이나 또는 외국에서 그냥 물폭탄으로 들고 팔아버리니까 매도를 하니까 뭐 주가가 수급과 공급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과 공급에 있어서 공급량의 매도 물량과 또 공매도에 의한 주가 약세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다소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서 무너진 이러한 케이스지 LED의 이 공급 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성장성적인 요소를 보면요. 첫 번째 그 LED 부분을 한번 통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2 내지 4V의 그 저전압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 전구에 비해서 전기 소비량이 5배 내지 10배 정도 단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는요. LED는 일반 전구처럼 필라멘트가 그 단락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그 10만 시간대에서 100만 시간대 정도로 일반 전구의 4,000시간보다 수명이 월등히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또 그와 관점에서 세 번째는요. LED의 그 칩 부분에는 에폭시로 말입니다. 백라이트 부분이죠. 백라이트 부분에서는 고열로 장시간 경화시키기 때문에 강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번째는 LED는 반도체는 특성을 인하여 형광등과는 달리 전류를 인가하면 곧바로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LED 시장적인 전반적인 요소가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됐지 녹색 성장과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녹색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뭐 공급 과잉이다. 뭐 4분기에는 뭐 다소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보고서 때문에 좀 그 공매도 물량하고 내려온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해서 반전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을 한 번 더 봐야 될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서울 반도체 그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요. 일단 그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그 니치아는 2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슬람이 이제 유럽인데요.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서 클입니다. 6.3%의 성장률을 갖고 있고 서울 반도체가 한국에서는 5.4%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반도체와 이 LED의 그 신규 사업과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점점 그 LED 시장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아크리치 제품들이 말입니다. 1와트당 100루멘의 그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아크리치 제품이 서울 반도체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수명이 기존 DC형에서 LED 제품의 2배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디자인면도 또 쌈박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판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제품. 서울 반도체가 그 세계 최초로 교류에서 그 작동하는 LED 제품이 이 아크리치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 직류에만 그 작동되었던 기존의 DC형 LED와는 달리 아크리치는 교류 전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글로벌 시장에 지금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더욱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또 앞으로 7%, 10%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앞에서 말씀드리면은 세계 최초로 교류에서 이거를 바로 이제 직류에서 이제 교류로 변환하는 이 과정에 아크리치 제품 개발이 실질적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서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뭐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외에 이제 서울 반도체에서는 크게는 핸드폰, 그 다음에 중대형 노트북, 모니터, TV, 조명, 여러 가지 가전, 자동차, 여기 폭넓게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매출의 그 질적 성장을 도모를 본다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성장 포인트는 더 향후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싼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싼 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41,1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6% 정도 급등한 거고요. 그렇다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서울 반도체가 그 흐름을 놓고 보면 바로 서울 반도체가 지난 7월 달에는 잘 올라가면서 급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앞전 고점에 와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야, 반도체 시장 좋다. LED 시장 좋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전문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데서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수급과 공급에 가장 힘을 자랑하는 데가 어딥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그래, 개인 투자자들이야 얼른 와라. 한번 물폭탄을 선사해 주마.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매도 공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그냥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에서 공매도의 쇼커버링적인 요소가 맞물리면서 급상승으로 그러면 양봉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견조하게 나오면서 늘어났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랭커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랭커 차트에서 서울 반도체는 오늘 벌써 이제 3일 동안 올라오면서 랭커 차트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적인 요소가 바닥 저점 라인에서 36,500원 라인부터 쭉 하고 윗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향으로 그냥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주봉을 한번 더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도 이미 저점권에서 바이라는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그 힘 자체가 랭커 차트가 강하게 나타나고 가장 중기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서 올라가는 탄력적인 면의 속도가 강한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랭커 차트에도 힘의 그 균형이 강하게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이제 서울 반도체도 조종을 다 받고 이제는 월봉에서조차도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서울 반도체의 목표가를 이제 선정해 본다면요. 서울 반도체의 목표가를 선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매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120일 이동평균선과 240일 이동평균이 있는 위치, 요 위치를 놓고 보면 43,000원대와 4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43,000원, 45,000원 라인 때는 여기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다시 충분히 한다면 다시 앞전 고점인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손절가는 앞전 저점을 깼을 때 앞전 저점 36,500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손절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양봉이 3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종을 준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겠죠. 하루 이틀 조종을 주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 때문에 좀 매달리거나 조종을 준다 그러면 39,000원이라든가 4만원 라인대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43,000원, 45,000원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랭커 차트에서는 골든크로스와 상승 추세 신호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또 LED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총통님의 종목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종목을 갖고 계셨는데요. 3종목을 매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 PNC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손절가를 7,500원 주셨었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미리 파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포트를 새로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손실 났지만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삼성 PNC 같은 경우는 향후 바이오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포트에서 이 종목을 뺐냐면요, 바로 이제 그 방송 시작할 때 다음 주 장세가 참 기다리던 IT와 자동차 업종의 사이클이 왔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 상승률과 지수 상승률의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물론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보다는 지수와 연관된 지수 대형주로 이동해 가자라고 관점에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께서 이 삼성 PNC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요, 일단은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그대로 홀딩 보유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2,000원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테마주 쪽으로 좀 관심이 계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 1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을 유지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LG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져가시겠다 하셨는데 수익을 한 2%만 보시고 잘라내셨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같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셔서 자른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LG생명과학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LG생명과학은 어떻다 그랬던가요? 조금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종목 자체가 급하게 올라가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추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직장인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을 사놓고 좀 멀리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수익률을 낸다는 관점에서는 역시 중장기로 제가 계속 끌고 나가기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께서 LG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그렇다면 LG생명과학이 단기 수익률은 한 2%밖에 안 되지만은 수익률 플러스 냈다고 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워낙 이 종목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G생명과학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 스캘퍼라든가 스윙 매매하신다는 분들은 LG생명과학 갖고 매매하시다 보면 속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상황이 자주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냥 느긋하게 묻어두고 저축한다 이런 적립식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제 시간적인 요소가 좀 늘어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교체한 것이지 달리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직장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시세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묻어두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코리아 본뱅크인데요. 목표가를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주셨는데 수익을 4%만 보시고 잘라내셨습니다. 역시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코리아 본뱅크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주가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척후병적인 요소예요. 예. 탐색전으로 비중도 많이 안 두고 사실 원래 비중을 한 1%만 두고 척후병을 둔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어떤 관심 종목에는 예를 들어서 단 10주라도 사놓고 그 종목을 지켜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주식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0주라도 사자는 의미에서 비중 한 5%를 제가 뒀는데 원래는 1% 준다 그러면은 또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을 또 안 가질 것 같기도 해서 5% 비중을 뒀는데 약 한 4% 정도 수익률이 나왔어요. 대신 이제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제 이 종목은 단 10주라도 사놓고 아직은 역별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코리아 본뱅크가. 그러나 바닥 저점에서도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관점인데 물론 이제 CB 발행이라든가 BW 발행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해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회복하는 저가 매수권적인 요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 근자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네오세미테크인가요? 그 아주 그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정리 매매가 됐죠. 그렇죠. 그 정리 매매됐던 그 기업이 네오세미테크인데 우에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분식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큰 직격탄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 이거 혹시라도 또 분식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 코리아 본뱅크도 우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단 10주에 놓고 한번 지켜보자는 관점이지 꼭 수익률 내려는 관점은 아니었는데 마침 또 올라오면서 약 4% 수익을 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0만 원이었고 오늘장 종가가 76만 1,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저도 이 삼성전자 때문에 아주 속이 터집니다. 예. 아주 그 속이 터진다는 제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침 그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데 일정 부분은 뭐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또 뭐 3,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사상 최다다. 알려져 있지만 4, 4분기는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마침 여기에 또 이 IT 업종에 대표되는 이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하고 같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종합지수가 1780, 90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76만 원이에요. 지난주에 벌써 3주 전만 하더라도요. 1780, 1790 나일 때 삼성전자는 81만 원, 82만 원이었어요. 가격대가. 그런데 왜 지금 76만 원이 있냐 이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한 흐름이 꼬여서 이만큼 내려간 것뿐이지. 자, 지수가 이제 1800을 돌파한다. 이런 과정이라면 삼성전자가 76만 원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던 일부 그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도 없으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래가 바닥 라인에서 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성전자는 얼마든지 종합주가지수가 1780, 1790이면 얼마든지 82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삼성전자 IT 업종의 흐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베타게스에 있는 다른 업종의 흐름이 약화되면서 이런 쪽이 치고 나가면은 지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대로 20%를 보유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대우증권 보겠습니다. 비중이 가장 많으셨죠. 30% 갖고 계신데요. 수익이 꽤 나고 있습니다. 6% 이상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2,500원 선에서 종가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28,000원 주셨었는데 역시 여전한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증권은 제가 좀 단기보다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포트를 유지하고 있는 관점인데요. 예. 지난주에는 마침 그 대우증권이 제가 매수했던 가격 21,200원 라인 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비중을 20%를 더 늘려서 40%가 됐던 거예요. 40% 비중이었는데 금요일 종가상으로 포트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10% 비중을 줄였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40% 비중에서 10% 비중을 줄이면서 한 6% 이제 수익률 정도를 이제 일단 챙겨놨습니다. 챙겨놓은 거는 뭐 삼성 PNC에서 좀 손실난 부분은 이쪽에서 좀 채운다라는 관점으로 10% 정도 대우증권의 비중을 줄이면서 기존 목표가는 28,000원대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전 고점 25,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매물장을 받겠지만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증권업종의 그 흐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무너질 때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없어요. 매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요소가 좀 꼬여가면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지수가 1780, 1790이라면 얼마든지 대우증권은 24,000원 이상, 25,000원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1800을 돌파한다 그러면 25,000대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8,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비중만 40%에서 10%로 비중을 줄였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시는 종목이 두 종목 있으십니다. 좀 전에 기업 분석을 해봤죠. 서울반도체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가와 순저가 정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반도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금요일 종가상으로 41,100원에 매수를 하는 관점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장중에 뭐 조정을 받는다든가 또는 하루 이틀 소음선을 달고 눌림목 조정, 즉 5일과 20일 평균의 골든크로스 나서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39,000원대라든가 4만원대 저가 매수권을 통하고요. 단기적으로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별되어 있으면 올라가다가 매물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장 받는다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역시 43,000원과 45,000원대 가서는 한번 정리해줬다가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5만원대까지는 한번 서울 반도체를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반도체를 비중을 약 20%를 두고 공략 포인트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예, 총통님. 네. 한 종목 더 사신다고요? 네, 한 종목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게 뭐냐?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선물입니다. 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종합지수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금일 종가가 11,530원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시켰고요. 비중을 30% 뒀어요. 비중을 꽤 많이 갖고 가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IT, 자동차, 증권업종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어진다면 예. 지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에 맞춰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한 겁니다. 예.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들 보시면은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주가지수 선물이구나. 선물 시장도 있는데 선물 시장과 이거는 뭐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한 6.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5배 이상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보다도 상승률 쪽에서 수익률이 더 크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수 대형주보다도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을 편입시켰던 겁니다. 아마 보시면요. 종합주가지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움직임 자체가 지난 5월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바로 이 저점을 만들었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옵션 만기 때도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됐어요? V자형으로 올라갔다가 또 급락했고 이 부분이 또 쌍바닥, W자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주가지수가 올라온 것처럼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합주가지수다 생각하시고 매수 포인트에서 향후 지수 상승폭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 총통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흐름 봤습니다. 총통님은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의 흐름들 다음 주 금요일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남겨주실 때 전화 연결을 원합니다 하시면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현대백화점요. 예. 그걸 좀 살까 했는데 예. 며칠 사이에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예, 최근에 유통 3인방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예, 추석을 앞두고 유통주가 최근에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고 싶지만 주가가 너무 높아서 얼마쯤 사보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예, 예. 예, 비중은 한 어느 정도 갖고 가기를 원하세요? 비중은 한 20%? 20%? 네네. 역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고요.
네. 예. 앞으로 현대백화점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총통님과 함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에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통님. 예. 하반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역시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그 현대백화점이 여름 그 성수기 그 무더위와 그 바캉스 효과로 매출이 급상승했던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고요. 주가가 백화점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추석, 성수기가 또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주가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대 홈쇼핑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 홈쇼핑의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예상 목표가가 한 12만 4천 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모가가 9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10만 4천 원이면 공모만 했다 그러면 남는 장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관심을 두고 현대백화점 한번 노려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2주 신고가 내고 또 추석 연휴도 있는 관점에서 물론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한다면 충분히 현대 홈쇼핑에 대한 이 부분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일단은 예상 목표가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오늘은 좀 눌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눌림 조정이라고 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단가는 12만 5천 원이나 13만 원 13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0이동 평균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대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미션을 깨고 내려간다든가 12만 원이나 11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아마 홈쇼핑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상승률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가격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688님께서 보내주신 SK에너지를 보겠습니다. 11만 8천 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고요. 보유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죠? 네, 그러네요. 이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요. 자, SK에너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홀딩 보유를 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한번 볼 수가 있냐면 강한 흐름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흐름 자체를 한번 그 SK에너지 월봉을 한번 놓고 본다면요. 실질적으로 장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하면서 힘을 비추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비추간 이 SK에너지가 서서히 상방향으로 터닝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지금 시사 타임지 타임에서는 2009년도 10년에서 불을 제1의 에너지다. 그 다음에 석유를 제2 에너지로서는 이제 원자력, 3의 에너지가 이제 수소, 태양 에너지, 자 4 에너지는 에너지 저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 보유를 하셔도 무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잡는 신기술 같은 경우는 열 대신 그 촉매로 나프타를 분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이고 이런 것에서 SK에너지가 개발한 ACO 공정 기술을 이용하면 700도씨 이하에서 촉매를 이용해 나프타를 분해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아마 중장기 투자하실 분이고요. 보유 비중도 20%라면은 1차적으로는 저는 한 16만 원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16만 원대. 좀 멀리를 내다본다면 실질적으로 SK에너지 한번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제가 한 19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만 원대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K에너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오이즈 게임즈 들어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네오이즈 게임즈를 0930님께서 사셨는데요. 38,950원에 30% 사셨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분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가 7%
강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게임 시장의 관점에서는요, 이 네오이지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요, 푸코스파이어 중국 현재 매출은 약 한 5천억 정도, 로열티 매출이 약 1,200 정도,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가량이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임이 실질적으로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국에 비해서 5배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가운데서 역시 네오에이지 게임즈의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입 가격보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잠깐 이게 추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밀린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45,000원대 그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바로 38,000원대 이하로 내려올 경우 38,000원 이하로 앞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는 손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나26님께서 한화케미칼을 문의하셨는데요. 26,3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전망 알고 싶고요.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26,000원에 300원, 26,300원에 30%라는 얘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학업종이 좀 과열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두 번째, 즉 8월 둘째 주 방송을 하면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나케미칼을 매수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8월 둘째 주에 하나케미칼을 매수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케미칼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과 하반기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보유해도 좋다. 그리고 나서 뭐 제일모직하고 하나케미칼 뭐 그대로 뭐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역시 쌍봉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한데 30% 비중을 줬다는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가가 26,300원 벌써 물렸다는 얘기죠. 즉 지금은 화학업종의 이격 과다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어떻게 하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놓고 오히려 지금 많이 하락한 IT라든가 또는 자동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증권 부분 이런 부분으로 옮겨 탈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더 좋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단기 과열되면은 주가가 가려고 하더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비중을 축소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순해결사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월요일에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5대 총통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